VBN 2021년 상반기 꼭 집중해야 하는 탑3 섹터, 기회의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핵심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익맨 주민남입니다. 저희 수익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누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벌써 금요일 시장이 마무리가 됐고 이제 주말인데, 주말에는 좀 푹 쉬시면서 다음주 시장을 준비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영상 같은 경우는 2021년 상반기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하는 탑3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기회를 잡아야겠죠.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 섹터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이제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코스피 지수 1.3% 정도 상승 마감을 하면서 2700포인트 돌파를 하고 현재 지지를 좀 받아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5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좀 이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시장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가고 있죠. 하지만 5주 연속 상승한 만큼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단기 과열 구간, 과매수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또 상승을 했고 코스닥도 상승을 했습니다. 0.68% 상승 마감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900포인트 이제 돌파를 하고 지금 900포인트 지지받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셀트리온 형제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도 지금 12월 들어서 4거래일 연속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시장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시장을 장중에 지켜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미없다, 지루하다 라는 걸 좀 많이 느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시총 최상위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시총 이제 상위 종목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 1, 2위 종목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총이 420조가 넘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100조 가까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시총 6위에 해당이 되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8% 상승이 나오고, 지금 이제 뭐 포스코, 그동안 그리고 상승하지 못했었던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드디어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셀트리온이나 뭐 현대차, 삼성 S텍, 기아차와 같은 이러한 종목들 뿐만 아니라 카카오와 네이버까지도 상승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당연히 시장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종목들은 상승하는 것보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거의 2배 이상이 많습니다. 장중에는 이게 한 2.5배 정도 더 많았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특히나 소외감을 좀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장 자체, 상황 자체가 이렇다 보니까 당연한 상황이다 라는 걸 좀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탁금은 꾸준히 60조를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시장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 대기 매수세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시면서, 그리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 뭐 이번에 영국에서 화이자 백신 승인이 난 것뿐만 아니라 지금 FDA 긴급 사용 승인까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화이자 백신 뭐 뿐만 아니라 지금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과 같은 이제 다양한 백신들이 현재 또 줄지어서 좋은 결과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대형주 장세만 마냥 이어지지가 않아요. 시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3월 저점을 찍었을 당시에 이때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1440포인트 정도가 이제 저점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꾸준히 이제 뭐 상승하는 이제 모습인데, 지금까지 뭐 마냥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이런 대형주 위주의 흐름들만 나왔던 게 아니죠. 그동안 이제 계속 테마 이제 순환 매들도 나와주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들썩들썩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이 최근에 11월 달에 이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 시점부터 이제 대량으로 현물 비중을 늘려가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뭐 최상위 종목들 위주로만 비중을 늘려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또 수급은 돌고 돌기 때문에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섹터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탑3 첫 번째는 당연 반도체입니다. 현재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죠. 반도체 관련해서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다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비메모리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에서는 2030년까지 133조를 이제 투자를 하면서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라는 이제 포부를 밝혔었죠. 실제로 이제 TSMC를 맹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비메모리 쪽으로도 너무 좋고,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다른 기업들이 투자가 좀 소극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이 틈을 타가지고 삼성전자가 메모리 쪽으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디램 현물 가격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이제 턴하는 모습이고, 국내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일본의 키옥시아 같은 경우도 11조 정도를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이 점유율 유지하는 데 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마이크론에서는 세계 최초로 176단 낸드 플래시를 출시를 했습니다. 아직 삼성전자도 176단까지는 만들지 못했는데 이로 인해서 좀 삼성전자도 더욱 투자를 진행할 가능성도 존재하죠.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상황인 만큼 내년 초까지는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쪽에서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보다 더 강한 상승을 보여왔죠. 자,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7만원을 돌파를 하면서 시총도 400조가 넘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67,500원 부근에선 지금 단기적으로 강한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주도주들은 오히려 조정을 받게 되면 대기 매수 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가에서 누군가는 강하게 받쳐주는 그 수급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개별주들의 변동성에 비해서 이러한 이제 주도주, 특히 이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정을 보이더라도 그 하락폭이 깊지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도체에 이제 집중해서 보실 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저희가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단기 매매를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이제 SFA 반도체와 PSK였습니다. SFA 반도체 같은 경우도 현재 비메모리 관련 종목으로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메모리 쪽에도 해당이 됩니다. 비메모리든 메모리든 반도체 패킹은 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때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런 대표주들 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들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럼 장대 양봉을 좀 뽑아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바닥을 계속 잡아가는 상황 속에서 5,000원 지지받고 이제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서 저점을 좀 높여가는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조금만 넓게 이제 펼쳐보시더라도 최근에 2020년 추세만 본다라고 하면은 고점이 아니라 지금 요거는 이제 저점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점에서 막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이제 SFA 반도체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PSK라는 종목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중소형주 쪽에서는 이제 대장입니다. 현재 기존에 EUV 쪽에 이제 강한 흐름들, 8월 전에 이제 흐름들이 나와졌을 때는 SNS텍이나 동진세미캠이나 유진테크와 같은 이런 종목들이 대장을 잡았었고, 중소형주 쪽에서 소부장 쪽에서는 대장을 잡으면서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때 아까 이제 SF 반도체 같은 경우 흐름 나와졌었던 11월 16일 다같이 흐름 나올 때 PSK가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16일날 14% 이제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메모리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과 보고서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PSK가 현재 이제 대장을 잡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역사적 신고가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가격대인 34,000원대 여기는 이제 고점 돌파하고 난 이후에 이때 16일날 돌파를 했죠. 돌파하고 난 이후에 현재 주가가 그 위에서 이제 단기 박스권을 형성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밑에서 받쳐주는 수급들은 강하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PSK 같은 경우도 이전에 TV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반도체 이제 관련 종목들은 이 두 정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F 반도체와 PSK 정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좀 집중해야 되는 섹터, 단기적으로는 제가 JP 모건 관련한 제약바이오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익맨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주민함, 주식에 미치는 방법, 제가 여기다가 올려드린 영상들은 다 제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약속의 제약바이오 JP모건 컨퍼런스의 이제 수혜주들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영상에서도 이제 잡아드렸었던 게 2018년 그리고 19년 20년에 이제 참가했었던 기업들이 무슨 기업들이고, 거기서 이제 중목적으로 2번, 3번 참가한 기업들이
뭐뭐뭐다. 현재 2021년에 참가하는 기업들 이제 뭐 자세하게 나온 것들은 없지만 이렇게 중복적으로 참가한 기업들이 다시금 2021년에도 참가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조금 해드렸죠. 그러한 종목들 다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세 번씩 참가한 기업들은 이제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뭐 메디토스 이런 좀 굵직굵직한 시총 큰 종목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러한 종목들을 매매하기는 조금 힘들죠. 그래가지고 두 번 정도 이제 참가한 19년도 20년도에 참가한 좀 중소형주들이 이제 말씀을 드렸죠. ABL 바이오, 펩트론, 나이백, 알테오젠,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지금 현재 추세가 어떤지를 다시 보면은, 먼저는 제가 JP모건 관련해서는 12월 중순 정도에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찍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중요하니까 11월 달에 보통 저점을 잡고 12월 달에 바닥 확인하고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11월 말부터 12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달에 준비를 해야 되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11월 달에 저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들어서면서 바닥을 조금 확인을 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오늘도 이제 도치 캔들이 이제 출현하면서 25,000원대는 계속 지지받으려고 하는 모습이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겠죠.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 이런 11월 26일 또는 이런 11월 18일과 같은 이런 장대 양봉들이 출현하면서 계속 이제 상방으로 끌어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지 구간을 잡아가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자 보시면은 펩트론도 지금 뭐 저점을 계속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11월 달에도 뭐 계속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상황, 그리고 12월 달에도 아직까지는 이 단기 박스권 안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뭐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거래량이 동반되어 있는 장대 음봉이 이제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단기적으로 이제 좀 소화하는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거래량은 증가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이 앞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펩트론 또한도 좀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차트만 보더라도 최저점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JP모건 집중하는 게 결국에는 이 기술 이전 관련 종목들을 좀 집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임상 관련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신뢰도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이전에 헬릭스미스나 뭐 신라젠과 같은 이러한 종목들로 인해서 뭐 기술 임상 2상에서 뭐 3상 뭐 이렇게 실패하는 상황들로 인해서 주가가 막 급락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 이전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ABL 바이오, 펩트론, 뭐 나이박, 알테오젠, 엔지캠, 생명과학 모두 다 기술 이전 관련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백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자 나이백이라는 종목 또한도 이거는 우선은 주가가 너무 고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된다,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반대로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추세 이탈하게 되면은 투매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위치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에는 좀 너무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뭐 기술 이전 대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꾸준히 굉장히 좋은 이 역사적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12월 초에도 이제 장대 양봉을 한번 이제 발생을 시키고 나서 지금 다시금 3거래일 정도 쉬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캔들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밑꼬리가 조금 이제 발생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단기 박스권 안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와주게 된다 하면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볼 수가 있고, 12월달에 이러한 모습이 나온다? 그럼 JP모건을 좀 준비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6월달에도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던 게, 글로벌 제약사와 4조 7천억 정도 그 규모 이제 기술 수출 성공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됐는데, 이게 보통 기술 수출을 성공하게 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술 수출한 이제 뭐 기업들과 꾸준히 거래가 진행이 되면서 뭐 한 번 성공했으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도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알테오젠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면서 17만 5천원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게 된다 하면은 추세를 다시금 이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방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 또한도 보시면은 현재 치료제 관련해서 7, 8월 달에 흐름이 나와주고 나서 바닥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한 7% 정도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끼가 있다라는 거는 30% 급등이 나오고 20% 급등이 나오는 이러한 종목들은 끼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끼가 있는 종목들은 앞전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금 이제 또 수급이 붙으면서 상승하게 되면은 10% 20% 많게는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을 만한 힘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꾸준히 기술 이전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이 기술 이전 관련 JP모건 일정이 이제 1월 중순 정도에 보통 이제 열리기 때문에 이 일정 관련해가지고 기술 이전 관련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제 영상에서 찍어서 올려드렸죠. 결국에는 자동차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이제 트렌드 자체도 내연기관에서 이제 미래차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차나 전기차나 그리고 자율주행과 같은 이러한 내용들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죠. 자동차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 전기차, 삼성 SDI나 이게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되어 있다. 결국 전기차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해당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외국인들의 꾸준한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돌파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보다도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현대차와 이제 이런 완성차 업체들, 기아차를 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이러한 굵직굵직한 시총 큰 종목들을 이제 매매를 하면 할 수는 이제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현대공업과 영화테크, 만도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죠. 잠시 추세를 살펴보면은 우선은 자동차 쪽에서 먼저 현대공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어제자에 한 12%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고 오늘 7% 가까운 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원대를 이제 지키고 마감을 했지만, 오늘 이렇게 조정이 나온, 그리고 현재 주의 종목이 지정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제 이제 시간회에서 나왔었던 이야기를 이제 보시면은, 먼저 현대공업 어제 시간회가 안 나오네요. 어제 시간회 같은 경우는 이게 공시가 어떤 공시가 나왔냐, 현대공업이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이다, 그래서 투자 주의를 지정이 됐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5시 24분에 나왔습니다. 지금 현대공업이 어제 5시 10분, 5시 20분까지는 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시간 외에서. 그러다가 이제 이 공시가 나오고 나서 30분 체결될 때는 오히려 0.5%가 6% 정도 하락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3% 상승하고 있었던 게 다 반납이 되고 나서 0.6% 하락을 한 거죠. 근데 이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공시가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 만한 그런 악재가 아니다라는 거를 다들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특정 계좌에서 순 매수한 이 수량이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2%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공업이 1500만 주 정도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데 33만 주 정도 한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이게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한 3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겁나게 많이 매수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큰 손인지 아니면 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33억 정도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이제 투자가 주의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되니까 현대공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고민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조금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누군가 33억을 현대공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투자를 할까요? 이게 큰 손이든 간에 세력이든 간에 누군가 주가를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사람이든 간에 3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돈을 투자를 하는 데에 아무 생각 없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33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를 하겠죠. 그것도 한 종목에. 삼성전자 같은 그런 큰 종목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중소형주에. 그런 만큼 이게 걱정할 만한 그런 공시는 아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현재 수급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9월달부터 변동성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줬는데, 이때 들어왔었던 이런 수급들 장대 음봉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수급 이탈은 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요런 자리에서도 수급이 오히려 들어오는, 수급들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전일자 같은 경우도 양봉 이제 흐름이 나와주면서 이제 굉장히 상방으로 쏴주는 모습. 그리고 누군가는 큰 손이 됐든, 큰 손이 33억을
매수를 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현대공업이라는 종목 또한도 현대차와 기아차가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따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봐야 하는 관련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영화테크라는 종목 또한도 오늘 한 3% 정도 조정을 보였는데 오늘 거래량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장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죠.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만 상승이 나오고 오히려 중소형 종목들은 다 좀 조정을 받는, 시장은 상승하지만 상승하는 종목들보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뭐 3% 그렇게 우려할 만한 조정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밑으로도 이제 이 단기적으로 중요한 이제 지지 구간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래량을 제가 항상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래량이 동반되어 있는 이런 지지 구간들은 의미 있는 지지 구간이 되겠죠. 요런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는 요런 이제 지지 구간들, 그리고 장대 양봉이 좀 출현을 하는 요런 자리들도 시가와 종가는 의미 있는 자리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래량과 이런 상승률로 신뢰도를 더 높이는 이런 지지 구간들을 전 집중해서 보는데, 요러한 자리들 지지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지구간이다라는 거는 여기까지 빠지게 되면은 누군가는 대기하고 있는 그런 대기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만큼 영화테크 오늘 뭐 3% 정도이지만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봤을 때 그렇게 뭐 우려할 만한 조정폭은 아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만도 같은 경우도 이거는 좀 조정을 보이면은 우리가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월봉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이 5만원대에는 지금 강한 이제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장대 월봉상 장대 양봉 출현을 하면서 여기 이제 5만원대를 돌파를 한 만큼 굉장히 이제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뭐 일봉상에서도 지금 뭐 47,000원대 45,000원대의 지지 구간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거래량이 동반된 이 캔들에서의 시가와 종가 자리 같은 경우도 강한 지지 구간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45,000원 부근대 좀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만도는 좀 조정을 보여야 되는데 계속 보합권을 유지를 하고 있네요.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흐름을 보시게 되더라도 현대차도 오늘 전일 대비해서는 뭐 음봉을 띄고 있지만 지금 보합권에서 마감을 한 겁니다. 그냥 뭐 또이또이 이제 마감을 했고요. 현대차 뭐 기아차가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였죠. 기아차 같은 경우도 전일 이제 종가 대비해서는 1%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도 3%까지 이제 상승을 한 만큼, 그리고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제 조정을 보이게 되면 이 수급들이 넘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추가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단기 과매수 구간에 위치해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꾸준히 지금 윗꼬리가 발생하는 캔들이 이제 계속 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차익 실현 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우선은 반도체 좀 조정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JP 모건 이제 12월달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다음 수급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해서는 현대공업, 영화테크, 그리고 만도 이런 종목들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댓글 이제 참고해서 다음 영상을 찍는 데에 반영을 하는 만큼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2년 이상 관리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뭐 관심 종목들도 이제 거의 매일 올려드리고 있고, 관심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꼭 확인해야 되는 뉴스들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당일 매매 대응 전략까지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거 잠시 들어오는 방법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짧고 굵게 지금 여기 수익의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밑에 주민함 주식에 미치는 방법, 여기다 올려드리는 영상들은 다 제가 올려드리는 거죠. 이거 아무거나 이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은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거 더보기 클릭을 하시고 여기 링크 나와 있죠. 안드로이드, 아이폰 본인 기종에 맞는 관련 이제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다가 주민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주민함 주식에 미친 남자 나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셔도 되고, 그리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뜹니다. 여기서 뭐 주민한 추천주를 통해서 제가 뭐 거의 이제 뭐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전 시황 뉴스를 통해서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꼭 확인해야 되는 뉴스들과, 그 다음에 뭐 해외 증시를 어떻게 마감을 했고 국내 증시 우리 어떻게 오늘 대응 전략을 잡고 가야겠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만큼,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 매매하기 힘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수익 인증도 올려주시면서 수익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계시네요. 여기에 올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수익!